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같이 소풍 다녀왔죠? 피크닉을 다녔어요. 가을 피크닉. 이제 여러분들도 잘 가을을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추워지기 전에 맞습니다. 저희 타미와 저와 이제 공통 친구분이랑 공친분이랑 네, 노들섬에 피크닉을 다녀왔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노들섬에 피크닉 간 건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부분을 처음 가봤어요. 그 강을 바라보는 부분. 거기 이제 죽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들섬에 왜 간 거지? 나는 여태까지 그냥 그 건물 쪽에만 머물다가. 진짜요? 네네네. 여기 뭐야? 이러고 그냥 갔었어요. 거기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다 둘러볼 만한데 왜 건물까지만 보셨는지. 그러게요. 그때는 그 돗자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아예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뒤로 가볼 생각을. 그렇구나. 그냥 그 건물에 서점도 있잖아요. 노들섬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를 맛봤다. 너무 좋았다. 날씨가 최고였잖아요, 그날. 맞아요. 춥지도 않고 네네. 강가인데 맞아요. 따뜻했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는 노들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노들섬을 맛본 뒤로 약간 여의도나 이쪽은 사람이 맞아요, 너무 꽤나 많아가지고 약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시간을 보내니 굉장히 좋았다. 맞아요. 근데 요즘에도 노들섬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니까요. 트위터에서 한번 약간 핫했던 것 같아요. 노들섬 좋다. 맞아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그 노들섬 바로 옆에 지하철 지나가는 철로가 네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맨날 집 갈 때 거길 지나갔어요. 지하철 타고. 그럼 진짜 웃긴 게 그 섬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게 보여서 저기 뭐야? 이랬었거든요. 다닥다닥 다 앉아 계셔서. 귀엽다. 피크민 같은데요? 피크민이 뭔지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더 좋았다. 그래서 노들섬에서 한바탕 또 얘기를 나누며 피크닉을 즐기고 이제 밥을 먹으러 또 트위터에서 핫한 곳이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너무 실망스러운 맛이었다. 근데 제가 음식 맛있고 없고 이거 잘 몰라요. 저도요. 와, 근데 그건 진짜 확실하게 맛이 없었어요. 저도 식당 가서 웬만하면 약간 물류할 때는 있는데 쉽게 뭐 기름지다 할 때는 있는데 맛없다라고 할 때는 없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뭐지 이건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네네네. 걔네도 다 그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트위터 바이럴이 좀 있었죠. 그 게시물을 다 봤다고 해서 거기 가지 마라라고 하니까 와 마이크가 그러는 거면 진짜 심각한가 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럴이 요즘에는 진짜 글인지 아닌지 좀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글도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후기처럼 올라와 있었어요. 다들 가봐 뭐 이런 식.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예민하게 센서를 가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블로그 협찬 이런 데도 내 돈 내산 쓰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기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수밖에. 아니면 그날만 맛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 와서 후기를 찾아봤어요. 네네네. 안 좋은 후기가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네. 다 그 저희가 먹은 메뉴를 먹지 말라는 글이 또 있었어요. 그 메뉴가 문제였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네. 그래서 꼭 여러 가지로 후기를 알아본 뒤에 소비자가 똑똑해야 되는 세상이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그냥 막 가버렸네요. 그만 보고. 이렇게 모든 걸 믿고 무해하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해함. 저희가 잠깐 아까 언급했던 게 밈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무엇인지 눈치 혹시 채셨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 밈은 피크민입니다. 이제 피크민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피크닉 잘못 말한 건가?
아니고요. 네네네. 피크민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캐릭터인데요. 맞아요. 이제 닌텐도사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의 게임 회사에서 2001년에 생겼더라고요. 이 피크민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최근에 유행을 하길래 최근 게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캐릭터 자체는 이제 2001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그 처음 나왔을 때 세계관이 이제 게임 플레이어가 어떤 별에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별에 있는 생명체들이 피크민이에요. 너무 귀엽다. 네. 피크민 생김새를 보시면 엄청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네. 눈이 크고 그리고 막 뿔에 머리 꽁지에 뭐가 달려있고 이런 아이들인데 그 피크민들의 힘을 빌려서 그 미지의 행성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었더라고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피크민이라는 생명체들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피크민 블룸이라는 게임으로 2021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피크민들의 특징은 빨강, 파랑, 노랑, 바위 피크민 이렇게 엄청 생김새가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 피크민 블룸 게임이 산책 게임이거든요. 네네네. 플레이어의 걸음수를 수집을 해요. 이 게임 어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걸었냐에 따라서 뭐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얘네가 생김새가 머리 꽁지 끝에 꽃이 달려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꽃을 수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또 심고 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힐링 게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게임이라기보다는 약간 만보기 느낌? 만보기 플러스 게임적 요소가 가미된 엄청 가벼운 그런 게임인데 주인공이 피크민이다. 그래서 얘네가 모종이란 거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종을 심어서 이제 화분처럼 심고 나서 네. 이제 많이 걸으면은 거기에 양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종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만보를 채우면 걔네를 뽑을 수가 있는데 뽑으면 피크민이 나와요. 맞아요. 그 흙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피크민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게임이다. 제가 아까 찾아보다가 되게 귀여운 게 있었어요. 피크민 네. 공식 홈페이지에. 그래서 피크민의 특징이 걔네가 엄청 조그만데 큰 적을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선다. 귀엽다. 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게 진짜 귀엽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붐이 되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있다, 게임이. 그래서 그 앱 들어가면은 이제 애들이 모종을 모종이나 뭐 과일 같은 거를 구해와서 맞아요. 저에게 이제 내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주워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종이 발견된 위치가 이제 그 피크민이 수확했을 때 이름으로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연남동에 네. 뭐 빨간 피크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모종을 맞아요. 수확을 하면은 거기 지역 이름이 달린 피크민을 만날 수 있다. 맞죠. 그런 게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고 네. 또 저의 그 피크민 첫 인상은 되게 그 핀과 제이크 어드벤처 타임의 레몬백 작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약간 징그럽게 생긴. 맞아요. 약간 오묘한 동그란 얼굴에 타원형 얼굴에 눈만 덩그러니 이렇게 약간 양 끝에 달려있죠. 또. 맞아요. 좀 미간이 너무 넓은 미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귀엽다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마이크가 피크민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동상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 셋이 같이 맞아요. 그 어떤 용산의 아이파크몰에 갔을 때 거기에 게임존 같은 게 있었어요. 맞다, 닌텐도 존이. 근데 걔네가 엄청 큰 동상 3개가 서 있었는데 전 그때 피크민을 몰라서 이 징그러운 애들은 뭐지? 그러니까 이게 팔린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게임 캐릭터라고 이러면서 저희끼리 엄청 의아해했는데 어느 순간 피며들어서 이제 피크민의 맞습니다. 엄마가 되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리고 막 모험 보내거나 하면은 또 굉장히 쫑쫑쫑쫑 가는 것도 맞아요. 귀엽고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AR 기능도 있거든요. 맞아요. 포켓몬고처럼. 맞아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같이 찍었는데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화면을 켜서 준 거였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화면을 주면은 피크민들이 그 친구를 바라보는 걸 생각했는데 친구 입장에서는 저만을 바라보는 피크민과 저가
페이스가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교주 같은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맞죠. 저도 최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 흥행하는 걸로 관련 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굉장히 거울에 요상하게 비치는 피크민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그 닌텐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시면 피크민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우와. 근데 그게 4년 전이더라고요. 게시물이. 게임을 출시했을 때 완전 초기에. 네네네. 근데 그 굉장히 귀엽고 그 어딘가에 갇힌 동료 피크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냅다 폭탄을 들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엉뚱하고 되게 무해한 매력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또 오묘하게 생겼잖아요. 빨간 피크민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한 맞아. 분장 옷을 입고 피크민 옷을. 그것도 굉장히 기묘하고 사람이 입으니까 다리가 막 달리고 이러니까. 네네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10월 마지막 할로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러분 또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이번에 피크민 핫하니까 맞아. 해보시는 피크민. 게 어떨까 싶은데요. 맞아요. 피크민. 저는 제가 해봤을 때 뭔가 제일 좋았던 포인트가 걔네가 탐험을 나가서 엽서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서울에 안 사는데 걔가 합정에서 합정까지 갔다 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합정의 어떤 건물에서 귀엽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줘서 와 얘네 합정까지 갔다 왔네 이러면서 그걸 저장을 했어요. 진짜. 어떻게 갔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걔네 그래서 제가 웃긴 걸 봤는데 어떤 SNS 유저분이 올리셨는데 걸어서 얘네가 다낭을 갔다 온 거예요. 베트남에. 그래서 40일인가? 걸려서.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증강현실 게임이에요. 포켓몬고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산책 꽃 심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 심기 버튼을 누르고 제가 그냥 아파트를 산책하고 다니면 저희 아파트에 다 그렇게 꽃이 심기는 거예요. 생기는. 맞아요. 그래서 또 아이템이 곳곳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로 제가 저희 아파트를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집 가기 전에 한번 아이템 순회하러 다니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 어플의 처음에 목적 같은 게 걷기를 즐겁게 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더라고요. 아예 이 피크민 블룸을 개발할 때. 그래서 그게 정말 잘 충족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뭔가 게임들은 그 일상 속에 굉장히 잘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창 포켓몬고가 유행이었을 때 포켓몬고의 그 포켓몬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활성화되기도 했고 맞네. 나가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포켓몬고가 인구 전체의 활동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게임이 단순히 방구석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게 포켓몬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피크민이 아무래도 계속 그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발열이랑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크민 유저들은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피크민 블룸을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닌가 피크민을. 그래서 이 피크민이 왜 인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하니 씨의 무해함과 비슷하게 이 무해함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 피크민 블룸이라는 게임에. 또 트렌드 2025 키워드 중 하나로 이제 무해력이 꼽혔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약간 작고 귀엽고 무해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셀링 포인트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트렌드 코리아 작가님이신 김난도 교수가 어떤 미디어 데이에서 무해력 키워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그거를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미 충분히
일상에서 자극과 네네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소비한다거나 할 때 그렇게 무해한 걸 찾게 되지 않나. 뭐 푸바오 예시도 있었고 맞아요. 하니 씨도 있고 이런 피크민도 그렇고. 맞습니다. 뭔가 딱 봤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는다는 네. 보장이 그렇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막 인상 쓰다가도 애기들이나 뭐 강아지, 네. 뭐 고양이 보면은 막 이러면서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몸에서 좋은 반응을 그렇죠. 이끌어내지 않을까 맞아요.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화가 싹 사그라들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무해력 이 트렌드인 만큼 무해력과 관련한 뭔가 밈이나 콘텐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나요, 마이크는? 이게 저희가 저번에 했던 회차 중에 하나인데 그 초코우유 밈? 저는 그것도 되게 무해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뭔가 귀엽기도 하고 어쨌든 그 초코우유로 남을 위로해주겠다는 게 뭔가 되게 힐링되고 맞습니다. 나에게 해를 주지 않는 밈이니까 그런 느낌? 저는 약간 마루 강지 같은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들 귀여운 캐릭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해력과 같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키링 이런 게 많이 인기가 끄는 이유가 약간 작고 귀여운 것들 먼작귀 그러네 그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키링 엄청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쿠션 키링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피규어 이런 것도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캐릭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캐릭터가 진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최고심이나 그래서 다 막 그 짤을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 대화할 때 이모티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은 모든 걸 잊게 되기 때문에 무해력이라는 트렌드가 생겼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고심 캐릭터가 막 흥하게 된 데에도 약간 럭키 맞아요. 행운이 있을 것이다. 막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말들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삶이 얼마나 팍팍하면 캐릭터가 해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위로를 우리는 얻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죠. 이제 무해함. 그럼 무해력과 무해함 직결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 무해력에 무해함이라는 특징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해한 게 좋은가 마냥 좋은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무해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 자체가 서로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본 뭐 여러 칼럼들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무해한 게 마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는 다 타인들과 부딪히면서 더 발전을 하고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주하자. 직시 현실. 맞아요. 사실 그 트렌드로 꼽힐 만큼 무해함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콘텐츠는 굉장히 점점 더 자극적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해함을 쫓는다고 해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줄어드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무해한 것만 쫓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갇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사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 피로하기 때문에 무해함을 쫓는 거겠지만 또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인터넷 세상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날선 말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안 보는 거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회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낭비를 하기 싫은 거잖아요. 감정 소비를 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나 귀여운 거 봐야겠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저도요. 이제 밤에는 피크민이들이랑 걔네가 가져온 엽서를 보면서 웃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되기는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무해한 거 좋죠. 그렇죠. 근데 마냥 무해 가끔은 직시할 때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당한 불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해롭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무해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잡음이 없는 사람? 그런 게 많이 떠올라요. 자기 맞아요. 의견을 주장을 세게 하지 않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 무해한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캐릭터성은 좀 욕을 먹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회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 것 뿐인데 그러니까 무해한 사람과 반대편에서 좀 질책을 받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뭐 무해한 것도 좋지만 그 반대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맞죠. 또 아까 마이크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전통적인 뭔가 여성상들이 약간 얌전하고 맞아요. 약간 주장이 세지 않고 지고지순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럽다 하는 여성들에게 좀 왜 이렇게 나대? 약간 암탉이 울면 뭐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러잖아요. 기세다.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났죠. 그래서 무해함만이 완전 좋은 거는 아니고 우리가 물론 힐링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또 해로운 것을 그러니까 무해한 것도 좋지만 맞습니다. 그 반대가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막 자본주의가 엄청 극대화되어 있고 사실 나 살기 바쁘고 맞아요. 약간 도덕이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할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한 애덤 스미스 경제학자가 사실은 더 먼저 얘기했던 것이 도덕 철학자로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뭔가 경제론이라던가 사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도덕 철학을 너무 빼놓고 경제가 잘 사는 거에만 몰두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AI라던가 기술의 발전 혹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도덕과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뭔가 그냥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나라가 막 1000년이 걸려서 이룬 성장을 저희는 한 50년 만에 경제적 성장을 확 이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문화적 성장이 엄청 더딘 느낌? 그러니까 정신적인 계몽이 좀 느리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그 더 커뮤니티에서도 그 독재자 관련해서 뭐 유능한 독재자가 필요하다. 어떤 시기에는 필요하다 이런 찬반이었는데 그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잖아요. 그 리더십으로. 근데 사실 사회 발전에 있어서는 양적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 하고 정말 과잉 발전을 했지 않나요? 왜냐면 제 친구가 독일에서 왔을 때 미래 도시 온 것처럼 다 빠르다. 왜냐면 거기는 독일은 진짜 기차가 매번 지연되고 그냥 30분 지연? 괜찮은데?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다 정시에 오고 정시 출발 안 하면 난리 나고 이러니까 너무 기술이 빠른 것 같다. 그런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그 나라는 오히려 시민의식이 더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슬슬 문화적 성장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유가 없는 느낌. 맞아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 보니까 남을 잘 신경 안 쓰게 되고 조금만 지연되면 난리 법석이 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다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해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무해력
음식과 관련해서 피크민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피크민 몇 점 생각하시나요? 피크민 저는 5점. 진짜요? 오. 너무 귀엽기 때문에 진짜 제가 엄마가 된 듯한 엄마가 돼줄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왜냐면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네. 걔네 6명을 탐험을 보냈는데 네. 큰 레몬을 6명이서 짊어지고 저한테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네네. 근데 걔네가 너무 조그만데 레몬이 너무 커서 이제 머리 위에 6명이 짊어지고 오는. 맞아요. 너무 웃기고 귀여운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무해한 게 정말 사람 웃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타미 씨는요? 저는 3.5? 진짜요? 왜요? 피크민 게임 자체로는 굉장히 저도 많이 즐기고 있고 네.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의 취향인 밈은 뭔가 말장난이라고 할까요? 활용하기 굉장히 쉬운 일상 속에. 근데 피크민을 냅다 뭔가 약간 짤 느낌이 강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모르는 사람에게는 쓰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 그 맥락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피크민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이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짤을 쓸 수 있는. 맞아, 처음 보는 사람은 저희 그때 첫 만남처럼 이게 뭐야, 뭔데? 이상해. 그래서 약간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좀 맞네요. 점수가 나가지 않았다. 맞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오늘 한번 또 들어보셨을 때 피크민 좀 귀여운 듯 하면은 이제 바로 까셔서 맞아요. 같이 산책도 나가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피크민 블룸 다들 한번 깔아보시길 바랍니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